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과 에너지에 관련된 식은 W는 F 곱하기 S 이게 있고,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mgh 또 2분의 1 mv의 제곱,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량이 이렇게 있는 어떤 물체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자 이만큼 S만큼 옮겼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벡터란 말이에요. 그죠? F가 힘이니까 벡터예요. 그리고 S도 변위이기 때문에 벡터예요. 요럴 때 요 조그만한 그 벡터하고 벡터를 곱하면 여기는 스칼라가 돼요. 그러니까 일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 양이 됩니다. 그래서 W는 F 곱하기 SE 곱하기는 사실 코사인 세타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로 만약에 여기 이 물체의 이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이제 물체에 비추고 이 각도가 세타인데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때, 그럴 때는 S 방향과 F 방향이 세타만큼 이루고 있죠. 이때 하는 일은 F 곱하기 S 이렇게 된다면 FS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F가 벡터고 S가 벡터고 두 벡터의 곱일 때 이런 식으로 곱하면 스칼라가 되는데, 일은 스칼라다. 그리고 여기서 힘의 방향, 그러니까 이동 방향에 기여하는 F 성분은 코사인 세타 성분이기 때문에 FS 코사인 세타로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F 방향으로 힘을 쏟는데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찰력 있죠. 마찰력을 스몰 F라고 쓰면 이 마찰력이 한 일, 다시 말하면 끌어낸 라지 F가 한 일이 아니라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W F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 얘도 마찰력이 끄는 동안 마찰력이 작용할 테니까 마찰력도 힘이니까 벡터고 얘도 벡터입니다. 하지만 마찰력은 지금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FS 이렇게 크기가 되는데, 이것 역시 그냥 마이너스 FS가 아니라 FS 코사인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180도 자체가 반대 방향을, 이게 180도잖아요.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벡터의 곱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할 때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붙인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특히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그 EBS 책에 보니까 이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자동차에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만큼 이동했다고 칠게요. 이만큼 F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일정한 힘이 작용해가지고 앞바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S만큼 이동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쓸까요? 처음에는 속력이 V0였는데 나중 속력은 V가 됐어요. 속력이 증가했겠죠?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 가했으니까. 이럴 경우에 W는 F 곱하기 S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밀어주는 것에 의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변화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였다. 그래서 이제 W는 델타 EK 이런 식으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위치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도 일이 관여하겠죠. 역학적 에너지 모두 다 관여할 테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h 이렇게 할게요. 질량은 뭐 m이라고 놔야 되겠죠? 질량은 m.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들어 올려 가지고 같은 속력으로 들어 올립니다. 보통 그 E를 정의할 때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의로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바닥에서 위로 방향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들어 올릴 때 드는 일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W는 F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F는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이쪽으로 들어 올리려면 등속 운동을 해야 되겠잖아요. 아까 등속 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체를 등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냐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만큼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같아야지 등속 운동 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당기는 이 힘도 mg가 되는 거예요. 이 F도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가 mg가 되고 h가 돼가지고 mgh가 되겠죠. 이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고 이건 역시 mg의 뭐 h2-h1인데 여기서는 그냥 mgh로 그냥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해준 일의 양이 위치 에너지의 증가로 쓰이게 되고 여기 W는 델타 E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해준다는 것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들어 올린다면 사람이 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력이 한 일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해 보죠. 중력이 한 일, 예를 들어 중력 G, WG 한 일은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죠. 중력이 한 일, 이게 중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력이니까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mg 역시 이제 g가 이제 중력과 속도니까 아래 방향에 벡터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h도 역시 이걸 변위로 친다면 벡터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mg의 h 코사인 180도라고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이동하는 방향은 윗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180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mg의 h, 즉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냐하면 운동 방향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코사인 마이너스 역시 마찰력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은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한번 볼게요. 그 전까지는 1차원에서 봤잖아요. 그럼 2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뭐 다른 거 다 빼고 포물선 운동 하나만 보면 다 해결이 되니까 2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물체는 여기서 출발할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최고점일 때랑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V0로 출발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V0x는 뭐가 되냐면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Y성분은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고점에서 이점에서는 수평 방향의 속력 성분만 있으니까 이건 V0 코사인 세타 이것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아마 좀
다른 속력 성분이 되지 않을까.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지 볼게요.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두 개가 있죠.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하고 Y 성분인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두 개의 성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뭐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겠죠.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있죠. mg에 요거 높이를 h라고 하면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중간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속력 성분하고 사실 높이 성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속력 성분을 좀 알아볼까요? 자, 수평 속력 같은 경우에는 Vx 같은 경우에는 V0 코사인 세타로 항상 일정해요. 그럼 Vy는 얼마일까요? 속력 Vy는 우리 금방 그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냐면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하면은 VY 성분이 되겠죠. 요거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럼 H는 얼마일까? H 높이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라고 그랬죠. 근데 Y 성분이니까 V0 사인 세타 V0t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에 대한 해답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에 대한 거. 이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질량 곱하기 x 성분부터 먼저 제곱을 할게요.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그다음에 y 성분은 V0 y가 얼마냐면 V0 사인 세타죠. 그죠?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의 전체 제곱. 그렇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mg에다가 h는 얼마였냐면은 이거 쓰면 되는 거죠.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거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아마 문제를 내서 풀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별로 안 나오고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진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진자 운동은 고등학교에서 잘 안 배우긴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처음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식을 처음 배우게 될 겁니다. 진자 운동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그 놀이공원의 바이킹처럼 생겨 있는 그런 걸 말하죠. 진자 운동에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L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높이를 h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가 돼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요게 질량이 m이라고 하면 곱하기 v의 제곱인데, 요게 v가 여기서 최고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max라고 붙이기도 하고 vm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요즘 v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위치에서는, 즉 최고점의 위치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고가 되죠. 그래서 mg의 h인데 그 h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L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쓰면 mg의 L에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두 값이 같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mv의 max의 제곱은 mg의 L의 1 코사인 세타. 우리가 최고 속력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최고 속력을 요거 정리를 하면 되죠. m 먼저 지운 다음에 v max의 제곱은
2g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Vmax는 루트 2g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뭐 이건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이 진자운동에서 주기를 구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주기. 근데 이 주기를 구하는 문제가 대학에서는 미분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주기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미분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 공식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주기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1초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 사실 이게 빠르면 짧겠죠. 그러니까 바이킹 같은 경우에 이게 왔다 갔다 빨리 하면은 재밌는 거고 천천히 하면 이제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바이킹의 주기가 빠를수록 재밌다. 그럼 바이킹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영향을 주는 게 중력과 속도하고 실의 길이. 그러니까 매단 부분부터 이 물체까지 길이. 이것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이킹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질량에 무관하다. 주기는 질량에 무관하다. 얼마나 큰 물체를 매달든 간에 질량에 관계없이 실의 길이하고 중력에 의해만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그 교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요 주기를 구하는 방법들이 좀 나오는데 선생님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미분방정식 풀어가지고 푸는 과정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가정을 해서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 각속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실제로 오메가의 제곱이 L분의 G라고 하는 게 미분방정식의 해예요. 해. 얘를 얻기 위해서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는 알다시피 우리는 T분의 2파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오메가 분의 2파이. 그러면은 오메가가 아까 어디 있었어? 이거. 이게 오메가지. 이게 오메가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